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평일의 시작 월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주말을 보내고 맞이하는 월요일은 항상 힘들기만 한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최근 기록적인 폭염이 시작이 되며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되었다니 이제 재난 문자 다들 받으시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루하루 무더운 날씨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 지속적인 수분 섭취로 체온 유지에 힘써야 할 때가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월요일의 마무리는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지속이 되고 있는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의 지지부진한 가격 상황 속에 그리 좋지 못한 견해를 보이는 인물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처음 보는 인물인 것 같은데 월가의 대표 비관론자로 불리우는 인물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데이비드 타이스라는 인물인데요. 어떠한 이야기를 했을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가의 대표 비관론자인 타이스의 경우는 지금 비트코인 매수는 위험하다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조선비즈에 따르면 월가의 대표 비관론자인 데이비드 타이스의 경우는 미국 경제 전문 매체 CNBC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상황을 고려하면 비트코인의 매수는 매우 위험하다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이날 인터뷰에 따르면 최근 국제결제은행인 BIS와 영국의 중앙은행인 비트코인에 대해 이제 영란은행에서 비트코인에 대해 부정적인 성명을 내는 등 중앙은행들 간의 비트코인 관련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건 매우 위험한 일이라는 의견을 밝혔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대신에 차라리 금과 은을 사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 데이비드 타이스라는 인물의 경우는 비관적인 성향이 특히 강하기에 빅베어라는 별명을 얻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외국에서는 상승장을 불마켓, 하락장을 베어 마켓이라고 표현을 하죠. 우리나라 이제 커뮤니티 단어로 따지면은 떡락무새 이런 표현이 어울리지 않을까 싶은 인물인 것 같습니다. 앞서 데이비드 타이스라는 인물의 이야기 속 수많은 중앙은행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하여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는 주장을 하였었는데 이에 비웃기라도 하듯 또 다른 중앙은행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하여 가지고 있기만 하더라도 처벌을 내리겠다는 기조를 보이다가 이에 대한 태도가 180도 바뀐 국가이죠. 바로 인도입니다. 인도의 중앙은행에서 소식이 나왔는데 어떠한 이야기가 나왔을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의 중앙은행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블록체인 성장 가속화해야 한다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한 외신에 따르면 인도 중앙은행 서비스 부분 이제 이사장 아미타브 라잔의 경우는 최근 열린 서밋에서 인도는 블록체인과 4차 산업 분야의 성장을 가속화해야 한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와 관련하여서는 2018년 중앙은행의 암호화폐 금지령이 지난해 비로소 해제가 되었다. 인도는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가 절실하며 가급적 빠른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현재 이러한 국가들의 변화와 기관 투자자들의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는 다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의 이러한 금융 부문의 발전과 혁신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는 것을 인식한 국가들은 재빠르게 변화를 위해 움직이게 되고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국가들은 시장을 맡기는커녕 오히려 뒤처지는 결과를 낳게 되죠. 이러한 결과는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영국의 역사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모든 것이 이제 증기로 넘어가며 이제 마차 산업이 구시대의 산물이 되며 자동차로 넘어가는 이제 과도기적 시점 신사의 나라라고 불리우던 영국은 끝까지 마차를 고집하였습니다. 왜 글로벌적으로 자동차 산업에 투자를 하며 개발을 하려고 하는지 전혀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마차여도 충분하다며 손을 놓은 상태였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뭔가 이상하게 생각이 되고 그 시장에 그때 들어갔을 때는 이미 다른 국가들은 저만치 앞서 나간 상태였습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게 되면 천문학적인 금액의 손해를 본 셈인데요. 현재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을 막고 금지하는 국가들 또한 그리 머지않은 기간 안에 이를 깨닫게 될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네요. 그럼에도 비트코인의 가격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된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에 한 업체에서 각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비트코인의 전망에 대하여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어떠한 이야기들이 나왔을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인더라는 업체에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의 전망에 대한 이제 각 분야의 지식인들의 견해가 이렇게 조사를 해서 발표를 했다고 하는데, 소비자 대상 영국 비교 사이트 파인더의 경우는 비트코인의 가격의 현상과 이제 향후 전개에 대해서 암호화폐 업계의 지식인 42명의 의견을 정리한 리포트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2021년 비트코인 가격 예상 보고서에서는 현재 시장에 대한 생각과 중장기적인 가격 예상, 비트코인이 법정 통화를 대체할 가능성 등에 대해 암호화폐 기업 CEO를 비롯한 많은 배경을 가진 전문가 패널들의 설문 결과를 이제 정리했다고 하는데, 일단 비트코인의 가격에 대하여라는 부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에 대해서 61%가 과소평가가 되었다라고 답했다고 하는데요. 전문가 패널의 2021년 말 가격 예상 평균은 1비트코인당 66,284달러라고 합니다. 전고점인 64,000달러에 비해서 조금 더 높은 수치이죠. 이에 비트코인의 약세를 예상했던 호주의 한 강사의 경우는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채택한 엘살바도르의 움직임이 가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이와 이제 반대로 강세를 예상한 거래 플랫폼의 CEO의 경우는 기업과 기관 투자자의 진입, 그리고 무책임한 금융정책과 자산 인플레이션이 겹쳐 이제 비트코인은 달러 기준 10만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현재 비트코인의 약세장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라는 의견이 무려 62%로 압도적인 의견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밑으로 쭉 이제 내려오시게 되면은 미래 가격 예측이라는 부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포트에서는 2025년과 2030년 가격 또한 예측을 했다고 합니다. 가격의 변동성은 있겠지만 4년 후이죠. 2025년 말에는 31만 8천 달러, 그리고 이제 2030년에는 47만 달러로 나타났다고 하네요. 이외의 내용은 그리 중요하지 않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의 가격이 하락을 하다 보니 참 답답하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이 많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절대로 지금의 가격에 흔들리지 마시고 이 시장의 미래 가치에 집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머지않은 훗날 3년 후에 과연 지금의 가격을 보고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을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햇수로 한 3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똑같은 말을 했었습니다. 그때 비트코인의 가격이 7,000달러, 9,000달러 이랬을 당시 과연 3년 뒤에 그때의 가격을 보면 어떠한 생각이 들 것 같냐라는 이야기들을 자주 했었는데, 실제로 지금 1비트코인당 7,000달러라고 하면은 지금의 가격 대비 한참 낮은 수준이죠. 저는 100% 확신합니다. 그때 샀어야 했는데, 그때 엄청나게 샀어야 했는데 라는 생각, 혹은 그때 사기를 잘했다, 그때 상승장 때 차라리 물렸었더라도 투자를 시작한 게 참 잘한 짓이다, 잘한 일이다, 이런 생각을 3년 뒤에도 똑같이 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절대로 지금의 가격의 변동성에 일희일비하지 않으시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현재 이러한 상황 속에서 비트코인보다 기관 투자자들에게 더욱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코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시가총액 2위의 부대장 코인이죠. 바로 이더리움인데요. 이더리움의 경우는 2년 안에 비트코인을 능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유일하게 나오는 알트코인이죠. 이에 대략 2주 정도 뒤면은 새로운 업그레이드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바로 이더리움의 런던 하드포크가 진행이 되게 되는데, 이 업그레이드의 골자는 이더리움의 개수를 줄여서 희소성을 증가시키는 것이 주된 골자이죠. 이에 이더리움의 컨센서스 창업자가 직접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떠한 이야기를 했을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센시스의 창업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런던 하드포크는 이더리움의 수요 및 가치 상승을 상승시킬 전망이다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데일리 호들에 따르면 이더리움 인프라 개발사 컨센서스 창업자인 조셉 루빈의 경우는 인터뷰를 통하여 런던 하드포크의 경우는 이더리움의 수요와 가치를 크게 끌어올릴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그는 런던 하드포크 이후 이더리움의 공급량은 근본적으로 뚜렷하게 감소한다. 또 트랜잭션을 실행하고 네트워크에서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이더리움 토큰의 수요가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어서 하드포크와 맞물려 이더리움의 가치가 크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 언급을 했습니다. 현재 조셉 루빈과 같이 이더리움의 가격이 크게 상승할 것이라는 언급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이더리움의 가격 상승에 관해서는 수많은 전문가들의 이견이 없는 만큼 앞으로 보여줄 퍼포먼스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이더리움이 정말 비트코인을 넘기 위해서는 꽤나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지난 5월 중국의 비트코인 채굴 금지로 인해서 하락장이 시작이 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에 그때 당시에는 이제 암호화폐 시장이 곧 망할 것처럼 기조가 보였으나 오히려 현재는 같은 상황임에도 전혀 다른 분위기를 뿜고 있죠. 이에 중국의 채굴업자들은 미국을 시작으로 전 세계 곳곳으로 옮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모든 중국의 채굴 업체들이 옮기는 데는 6개월에서 이제 15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에 미국의 비트코인 채굴 기업 CEO가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중국의 채굴업체 무려 50만 곳이 이제 미국으로 오길 희망한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떠한 내용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라톤 디지털의 CEO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국의 채굴업체 50만 곳이 미국으로 이전하길 희망한다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CNBC에 따르면 미국의 비트코인 채굴 기업 마라톤 디지털의 CEO의 경우는 50만 개의 중국 채굴 업체들이 미국에서 터전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이 자리를 잡으면 이제 2022년 말까지 북미의 비트코인 해시레이트 점유율이 무려 40%에 육박할 것이라 진단을 했다고 하는데, 현재는 한 16.3%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중국 당국이 암호화폐 채굴업 단속 이전부터 중국의 비트코인 해시레이트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며 75%에서 무려 46%까지 하락했다는 내용이 나왔었죠. 비트코인을 없애기 위해서 중국의 경우는 암호화폐 산업을 없애기 위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반대로 해외 국가들은 웃음을 짓고 있는 이러한 아이러니한 상황들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경우는 현재 세계의 패권을 가지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 비트코인을 오히려 놔버리는 이 수는 너무나 눈에 보이는 뻔한 악수임에는 틀림없는 사실이죠. 이러한 사실을 중국이 모를 리 없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중국의 4대 권력 중 하나이자 중국의 최대 정책자문위원회인 사회과학원의 경우는 비트코인 등 민간 암호화폐에 대하여 금지가 아니라 오히려 편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는 상황 속, 과연 이러한 기조가 정말 오래 갈까라는 의문이 지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남미 등 개발도상국과 제3세계 국가들에서는 비트코인을 기축으로 한 연합들이 만들어질 것 같은 기조가 보이는 상황 속, 조금이라도 더 많이 자국 내에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이는데요. 제가 모르는 무엇인가가 있는 것일까요? 중국은 절대로 바보가 아니죠. 과연 또 다른 어떠한 모습들을 보이게 될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난 5월 이제 중국과 더불어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을 하락시켰던 주범이 한 명 더 있습니다. 바로 테슬라의 CEO 일론 조동아리죠. 네, 최근 일론 머스크의 트윗이 조금씩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 속 지난 2월 이러한 소식이 나왔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아들을 위해 도지코인을 구매했다는 내용이 나오면서 가격이 급등을 한 것이죠. 이에 추가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트윗을 작성한 것인데 어떠한 내용의 트윗을 작성했을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의 아들은 도지코인을 홀딩하면서 단 한 번도 판매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일론 머스크의 경우는 트위터를 통하여 밈에 대해 다시금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는 반지의 제왕 보로미르 밈을 게시하면서 자연스럽게 도지코인으로 넘어갔다고 하는데, 그의 아들의 이름이 릴X라고 합니다. 이 릴X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의 아들 릴X는 도지를 챔피언처럼 홀딩하고 있다. 말 그대로 판매라는 말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추가적인 소식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번에는 트위터의 프로필 사진을 바꿨다고 하는데 어떠한 프로필로 바꿨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프로필 사진을 선글라스에 비친 도지 사진으로 업데이트를 했다고 합니다. 제목 내용 그대로 이제 내용도 동일합니다. 이제 선글라스에 도지가 비친 사진을 프로필로 바꾸었다는 것인데, 최근 조금 잠잠하나 싶었던 일론 머스크가 몸이 근질근질했던 것인지 다시금 활발하게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이에 대하여 국제 해커 조직인 어나니머스의 경우는 일론 머스크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였죠. 트윗이나 기타 SNS 계정을 해킹하면서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줄 알았지만 아논 이누라는 새로운 디파이 토큰을 출시하면서 화제가 되었었습니다. 과연 이 아논 이누라는 이 토큰으로 어떻게 대항을 하겠다는 것인지 일개 조직이 아닌 어나니머스에서 나온 만큼 무엇인가 멋진 활약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글로벌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하여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려는 노력들이 눈에 띄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빠지면 좀 섭하겠죠. 지난 6월 우리나라 정부는 새로운 기관을 출범시켰습니다. 바로 가상자산 가치평가원이라는 기구를 출범시킨 것인데 줄여서 가평원이라는 이 기구의 목적은 말 그대로 가상화폐에 대한 공식적인 평가를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 이제 평가비를 받지 않고 오직 공신력 확보에만 전념하기로 했다라고 밝히면서 그러면 그전에는 뒷돈을 받았다는 것이냐라는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이에 설립되고 한 달 뒤인 7월 초, 이제 이번 달 초이죠. 이러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번 달 코인 10여 종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내놓겠다 밝힌 것이죠. 이에 대해서 이제 평가 기준의 경우는 해당 암호화폐에 대한 개발 목적과 배경, 그리고 문제점, 해결 방안, 추진 전략 등등 이렇게 항목을 평가해서 10점 만점으로 합산하도록 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이제 오늘 소식이 나왔습니다. 과연 어떠한 평가가 어떠한 코인이 평가를 받았을지 또 결과가 어떨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자산 가치평가원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국내외 가상자산 프로젝트 평가보고서를 발표했다는 것인데 전자신문에 따르면 가상자산 가치평가원이 19일 총 10개의 가상자산 프로젝트 가운데 7개의 프로젝트를 평가한 평가보고서를 최초 공개했다고 합니다. 평가지표로는 이제 개요, 해결방안, 추진 전략, 기술 확보, 사업관리 등 총 7개의 카테고리가 적용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평가 프로젝트 중 대부분은 10점 만점에 5점 이하로 사실상 낙제점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에 엠블만이 이제 유일하게 보통 이상 등급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떠한 코인들이 평가를 받았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결국엔 찾아냈습니다. 사진자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화질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일단 엔도르, 픽셀, 피카, 링엑스 플랫폼, NXT, 아하, 엠블 이렇게 평가를 받았고 픽셀과 피카의 경우에는 경고, 그리고 엠블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 유의 등급을 받은 것이죠. 여기서 이제 저는 링엑스 플랫폼을 제외하고는 이름도 참 힘드네요. 네, 한 번 정도는 들어본 코인인 것 같은데 과연 앞으로 공개될 나머지 3개의 코인은 무엇이며 또 어떠한 등급을 받게 될지 7개 중 6개가 유의 등급이라는 것이 참 마음이 아픈 것 같습니다. 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마지막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전날 대비 5포인트 오른 24포인트를 기록하였습니다. 투자 심리가 소폭 상승하였으나 극단적인 공포 단계는 지속이 되고 있죠.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됩니다. 현재 계속해서 암호화폐 시장의 가격이 좋지 않은 상황 속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이 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재 지금의 이 시장의 가격이 안 좋을 뿐이지 내재 가치는 계속해서 굳건해지며 견고해지고 있습니다. 절대로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를 하셔서 이 시장의 골수까지 빼먹는 투자자분들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코인 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이저 탑10 코인들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0.49% 하락한 3,628만원대, 이더리움이 전날 대비 3.79% 하락했습니다. 217만원대. 3위의 테더는 환율이죠. 전날 대비 한 5원 정도 오른 것 같습니다. 1,149원대. 환율이 야금야금씩 계속해서 오르고 있네요. 시가총액 6위의 리플 XRP, 우리 게르게 코인 리플 XRP의 경우는 시가총액 6위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도지코인은 8위까지 내려갔네요. 전날 대비 이제 XRP가 0.91% 하락하며 668원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는 46.1%, 이더리움의 도미넌스는 17.2%로 암호화폐 시장이 매우 강력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시가총액 점유율을 볼 수가 있네요.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조금 더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내일 아침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